네, 특별한 종목 상담의 이혜린입니다. 우선 오늘 코스피 결국 한 달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도 더욱더 대응하기 어려웠던 시장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와 함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푸실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준비되어 있는데요. 전화는 02-2000번에 4919, 문자 샵 2034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너튜브 실시간 댓글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제가 리뷰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조기준 매니저가 도와드렸던 의료 장비 관련주죠. 퀀타 매트릭스인데요.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매수가 너무 좋다. 또 목표가 5,000원까지 보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큐센스라는 항균제 효과를 신속하게 평가할 수 있는 이 제품이 수출 확대 기대감에 오늘 무려 15%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까지 이제 150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추가 전략 필요하겠죠. 오늘도 제가 발에 땀이 나게 달려봤습니다. 일단 소형주기 때문에 아쉽지만 절반 가까이는 5,000원의 매도를 도와드리고요. 뉴스가 만약 없다면 거래량과 수급이 동반됐을 때 6,000원까지 보셔도 좋지만 뉴스가 나온다면 바로 셀온 하시는 게 좋다라고 도와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화목팀과 함께하는 특별한 종목 상담 바로 만나보시죠. 네, 특별한 종목 상담 이어나가기 이전에 민서의 포트에 담아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치즈볼 민주님께서 민또형 코 판다라고 하셨는데 저 코 안 파고 제가 가져온 종목들 어떻게 브리핑을 해볼까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바로 삐아 가지고 왔습니다. 좀 조기준 매니저님이랑 저랑 보는 섹터가 비슷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우주항공 쪽으로 볼 때 우주항공을 가지고 오시고 지금 시장에서는 제가 봐야 될 게 화장품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중에서도 종목을 고르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다 위에 올라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종목 가야 되지 했는데 오늘 조기준 매니저님 종목을 보는 순간 저건데 내가 저걸 못 봤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삐아를 가지고 온 이유는 오늘 시간 외에 7% 넘게 상승을 보였더라고요. 그렇다면 내일장에서도 그 상승분을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삐아 담아봐도 좋을지 하나 둘 셋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이가람 매니저 X, 조기준 매니저 X, 김웅태 매니저 O 들어주셨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포트에 담지 못했네요. 조기준 매니저님, 왜 같은 화장품 섹터인데 삐아는 안 됩니까? 신규 종목이고요. 한 달짜리 물량이 이제 뭐 25일 날, 5월 25일 날 끝나가지고 올라갈지 모르는데 두 달짜리 또 석 달짜리 또 물량이 있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주 중에 그러니까 제가 뭐냐면은 마녀 공장. 또 엄청나게 오래 있다가 이제 올라갔고요. 그래서 삐아도 횡보하다가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올라갔을 때 제가 뭐 2만 원이 아마 고점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여기서 더 수익 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고 단기 차익으로 해서 뭐 5% 7% 넣어야지 모르겠지만 25,000원, 3만 원 노리려면은 제가 파악을 못했지만 두 달짜리, 석 달짜리 물량도 다 소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진입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규 종목이기 때문에 삐아는 다소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김웅태 매니저님은 O를 들어주셨어요? 네. 삐아는 뭐 제 포트에도 있었고 얼마 전에 어제였죠. 어제 매도해서 이제 차익실현 물량 쏟아져 나왔는데 일단은 가장 큰 이유는 오버행 이슈가 해소됐다는 거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신호탄이 있고요. 그다음에 삐아가 상한가를 들어갔을 때 내용이 이거죠. 올리브영의 온라인 상품에다가 이제 입점한다는 소식들 때문에 주가에 대한 이제 반영하고 있는 모습인데 화장품에 대한 이제 움직임들이 이제 강력한 한발정이 이제 나왔다라고 보면 돼요. 이제 그 가장 큰 거는 올리브영에 대한 입점 소식인데. 선진뷰티 사이언스가 올리브영 입점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갔을 때 삐아도 같은 수준으로 봐볼 수 있고요. 일단은 저는 조기준 매니저님하고도 약간 좀 동일한 생각은 있지만 네. 그래도 단발성 테마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2만 원만 내일장에서 돌파한다면 얘네들은 신고가 영역으로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 뭐 내일 포트에서 안타깝지만은 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뭐 홀딩하는 전략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삐아 지금 시점에서 담아봐도 되는데 2만 원을 돌파하는지 이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체크 포인트까지 얻어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X를 2개 받았기 때문에 포트에 진입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민소의 포트에 담아라 포트 담기 종목 담기는 실패로 끝났고요. 종목 상담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 전화는 02-2000번에 4919 있고요. 문자는 샵 2034 그리고 유튜브 댓글창으로 받고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문자랑 유튜브로 남겨주실 때는 이 종목에 어떤 부분이 고민이 있어요 라고 디테일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더 디테일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문자 상담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께 왔고요. 한국단자 69,000원에 매수하셨고 10% 비중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응원 멘트까지 남겨주셨어요. 스치면 상한가 매니저님들 늘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한국단자 실적이 좋아서 매수했는데 목표가와 손절가가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69,000원 한국단자 69,000원에 지금 69,300원이면은 매수가가 큰 차는 없네요. 매수가 큰 차이 없는데 이 종목이 그 전기차 관련된 종목인 거고요. 부품사에 들어가는 거고 그동안 이제 약간 실적이 별로 안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고 있었는데 1분기가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면 2분기도 잘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조금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약간 저평가를 받고 있고 재무적으로도 굉장히 다 좋은 흐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2분기에 대한 전망치가 조금 내려가 있어요. 그 이유가 이 종목에 대한 원재료가 아마 구리일 겁니다. 근데 최근 보게 되면 구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서 그게 이제 2분기의 실적에 얼만큼 영향을 줄 것이냐 그게 조금 물음표가 생긴다라는 게 아마 대부분의 평가인 것 같은데 그거 상관없이 아마 지금 전기차 쪽도 약간 돌기 시작하고 있고 자동차로 봤을 때 현대기아차가 지금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 봤을 때는 이미 실적이 다 잘 나와줬고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건 그 누구나 알고 있고 수급상 봤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관들은 관심이 없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기 시작하게 되면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전 이 종목은 그냥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목표가가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그냥 보이는 자리는 요 앞에 있는 자리들 여기 그냥 차트상 전고점 라인 때는 항상 걸리게끔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올라왔을 때 75,000원과 77,000원 자리대가 1차적으로 걸리는 라인대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2분기 실적 발표 앞두고서 아마 2달 안으로 75,000원대도 도달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실적 발표가 2분기도 생각보다 잘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뚫을 것 같아요. 뚫고 올라가게 되면 이제 주봉과 외모상 봤을 때 뭐 충분히 8만 원도 갈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일단 전고점 라인 때 몰려있는 75,000원과 77,000원 정도 사이 놓고 한 2달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단자 지금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75,000원에서 77,000원을 제시해 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님은 69,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굉장히 크게 수익 보시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유튜브 댓글창에 있는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조기준 매니저님께 남겨주셨고요. 복동희님께서 휴메딕스 34,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5%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치면 상한가 잘 보고 있습니다. 계속 횡보 구간에 있어서 휴메딕스가 계속 횡보 구간에 있어서 반등하고 밀리고 또 반등하고 반복입니다. 매도하려다가도 상승할까 봐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휴메딕스 어떻게 해볼까요? 휴메딕스 너무 좋은 회사를 사셨고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너무 좋은 회사다 보니까 잘 안 밀리기도 하고 횡보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여기가 이제 이보용이 이제 필러라든가 보톡스랑 EUV가 광고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에 이제 지금 잘 보시면 이제 올해 1분기 실적이 이제 컨센서스 부합하고 100억 정도 찍었습니다. 그러면 뭐 올해 이제 1,700억에 460억,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좋고요. 부채도 뭐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좋은 회사이고 이제 대주주 지분 60% 이상 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뭐 휴원수 글로벌이 들고 있는데 이제 필러, 보톡스, 뭐 전문의약품 다 알고 있는데 이제 이만큼 영업이익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안 움직이는 이유는 이제 이만큼 실적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어떤 뭐 악재가 있으면 훅 빠졌다가 뭐 올라와야 되는데 굉장히 천천히로 굉장히 낮게 움직입니다. 근데 혹시라도 지금 현재 3만 원대에서 밀리면 3만 원 이하로 가면 3만 원에는 5% 정도 지금 15%니까 지금 현재
그러니까 20%까지 채우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혹시라도 그러니까 밀리면 난 더 사겠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4만 원, 그러니까 증권사에서는 5만 원까지 잡았더라고요. 5만 1,000원 상향을 했는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뭐 이제 엄청나게 이제 호재가 있거나 이제 어떤 이슈가 있거나 악재가 있어야지 올라가는데 이렇게 잠잠할 때는 잘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운 좋게 3만 원대로 떨어지면 비중을 좀 늘려서 4만 원까지 노려보시면 좋을 거고요. 그만큼 좋은 회사다. 휠러, 보톡스, 한국 헤이부트를 알리고 있고 전문 문학품도 잘 팔리고 있는 휴원투 글로벌 대주주 회사이기 때문에 좋은 회사는 좀 길게 보시면 반드시 수익을 가져다 준다라는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횡보 구간에 있기 때문에 휴베딕스 어떻게 해봐야 될지 너무 궁금하다라고 남겨주셨는데 굉장히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3만 원 아래로 밀린다면 운 좋다 생각하고 비중을 조금 더 늘려보시면서 다음 목표가 4만 원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는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고민 중인 종목명 알 수 있을까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1,350원에 40%요. 알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21,3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40%. 또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고민이실지 굉장히 또 큰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세요? 자,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 네. 아니면 추가 더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이 어. 걱정입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앞으로 어떤 주가 네. 방향이 흘러갈지 그리고 현재 네. 비중이 40%인데 늘려봐도 좋을지가 궁금하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웅태 매니저님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왜 이거를 21,000원 위에서 사셨을까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으실 겁니다. 아마 제 방송을 보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제가 이 종목을 방송에서 추천했을 때가 16,000원대였거든요. 목표가가 21,000원이었어요. 그때 사셨으면 진짜 40% 비중이었으면 큰 수익이 나왔을 수도 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아마 급등하다 보니까 이제 두산에너비티 이 원전 수주가 정말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기대감 때문에 사셨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뭐 저는 굳이 걱정하지 않으실 거라고 봐도 됩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비중을 40%나 많은 비중을 해서 실었지만은 내가 여기서 비중을 더 태울 수 있다. 나는 이 종목으로서 나는 승부 걸겠다라고 하는 그런 투자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요. 저는 조정받았을 때 더 사도 된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이틀 전이었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공시가 한번 나왔어요. 이번에 뉴스케어 파워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뭐 수주 계약을 해오는 건 없다. 아직까지는 미지수지만 한 달 뒤에 다시 한번 재공시를 내겠다라는 이제 그런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론으로서 이제 투매가 나오는 현상으로 나왔던 건데, 근데 일정 부분에서 본다라고 하면은요, 두산에 대한 체코에 대한 원전 수주가 아직까지 7월 중순에 발표되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아직까지는 유효하는 모습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뉴스케어 파워의 SMR에 대한 직접적으로 공급을 납품하고 있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그걸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50조 규모에 대한 캐파에서 단 2조 원 가량 규모에 대한 수주는 저는 반드시 성사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거라는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조금 더 물론 이제 뭐 비중을 조금 줄였으면 정말 완벽하게 좀 추가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이 자리에서 2만 원이 이탈돼서 19,000원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요, 과감하게 19,000원에서 추가적으로 뭐 20%가 됐든 10%가 됐든 추가적으로 베팅으로서 단가를 낮추는 전략을 하시면서 비중을 더 키워나가셔도 될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정부 정책에 대한 공약 1호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수준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고, 또 한 번 11차 전기번 발표가 있으면은 우리나라도 원전 대형 원전을 2기를 더 건설할 계획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가격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수주에 대한 내용도 나올 거라 보니까요, 단발성으로 보지 마시고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본다라고 하면은요, 충분히 25,000원 이상도 갈 수 있으니까는 그 점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21,350원에 비중 40%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정부 정책과 관련된 모멘텀도 있고 체코 원전 수주 모멘텀도 유효하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중을 더 늘려봐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만약에 19,000원 아래로 떨어진다면 오히려 더 베팅을 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다음은 문자 상담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께 왔고요. 한화투자증권 4,194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5%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이 종목은 재료부터 좀 체크를 먼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재료가 뭐냐면 비트코인에 대해서 두나무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에 약간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STO라고 해서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인데 토큰 증권과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먼저 차트를 먼저 볼 텐데
가상화폐 가격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고점에서 지금 세 번째 막힌 다음에 더 못 뚫고 있어요. 근데 이 종목도 만약에 비트코인이 더 뚫고 올라가게 되면은 분명히 이제 이 종목도 조금 이슈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등은 더 줄 수 있을 거고요. 대신에 비트코인 강세가 빠르게 안 나타난다면은 주가 모멘텀은 조금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비상장 종목의 두나무의 주가가 약간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두나무 주가가 더 올라갈 필요가 있어요. 더 올라가게 돼야 이제 지분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재료였던 STO를 보게 되면요. 지금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 국회에서는 원래 좀 제도화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이번에 안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22대 국회가 들어가게 되면 결국 하반기에나 STO가 이제 법제화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STO 쪽에서는 지금 이 종목 한투가 가장 많이 앞서 있는 것도 있어서 결국은 이제 STO 쪽이 가장 중요한 재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쪽이 될 것 같은데 비트코인 강세가 나타나게 되면은 반등하지 않을까. 저는 약간 비트코인도 좋게 보고 있는 입장이라서 이 종목이 많이 눌려 있습니다. 눌려 있고 장기 평선 자리까지 내려왔어요. 내려왔고 이제는 반등을 좀 시도해 줘야 되는 위치는 맞는데 비중이 5%밖에 안 되시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굳이 매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이거 갖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조금 더 길게 가져간 다음에 나중에 지금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 62이평선이 있습니다. 62이평선, 그다음에 지금 22이평선이 모이는 자리가 생길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 주가 자체도 크게 밀리기보다 옆으로 기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은 한 달 정도 좀 기다리다 보게 되면 그 안에서 충분히 한 번씩 올라가는 날짜가 빠르면 다음 주에도 올 수가 있으니까 조금 보유 관점에서 보시되 그렇다고 지금 자리에서 굳이 비중을 늘릴 필요는 없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중 그대로 보유하시면서 반등을 언제쯤 나타나는지 반등을 줄 때 재료가 STO가 뜨느냐 가상화폐가 뜨느냐 그때 따라서 관련된 종목들이 다 같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같이 보신다면은 세게 올라가게 되면은 매수가 4,194원도 올 수 있어요. 충분히 지난번 고점 자리가 딱 매수가 때 부근인 거니까 많이 올라가게 됐을 때 매수가도 가능하니까 높게 본다면 매수가까지 한번 조금 시간 두시고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화투자증권 일단 지금 위치는 반등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하니까요. 힘내보시면서 빠르면 다음 주에 반등이 나왔을 때 그 재료가 STO인지 아니면 암호화폐인지 이 부분을 꼭 체크해 보셔야 된다고 합니다. 이 재료로 이슈로 상승을 한다면 4,194원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서 꼭 수익 보시고 탈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는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예. 고민 중인 종목명 알 수 있을까요? 예, 삼성 SDI를 37만 9,500원에 50%를 샀거든요. 네, 삼성 SDI 37만 네. 9,500원에 매수하셨고 지금 현재 비중 50% 어느 부분이 가장 고민에 있으세요? 이게 갖고 있으면 얼마까지 가려나 그게 궁금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가가 37만 9,000원입니다. 과연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지 조기준 매니저님 삼성 SDI 목표가 제시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팬이에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 사셨나요? 예, 오늘 샀는데 그 얼마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나. 어제도 많이 떨어지고 오늘도 떨어지고 그래서 사봤거든요. 근데 막판에 또 500원 더 떨어져서 끝났어요. 근데 이제 뭐 50%를 사면 이제 예. 뭐 굉장히 많이 산 건데 너무 많이 샀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50% 샀으면 이제 먹을 때도 큰 수익이지만 빠질 때도 큰 하락입니다. 문제는 그래서 걱정돼서 전화드렸어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를 해야 되고 지금 이제 2차 전지가 어떤 모멘텀이 없습니다. 2분기 실적도 이제 주가 흑자는 나왔지만은 뭐 전고체 관련해서 얘기 나오도록 2026년, 2027년 그리고 지금 추세는 어느 정도 바닥을 다시 저번에도 34만 원 찍고 올라왔듯이 현재 좀 한 번 더 그러니까 10% 정도의 하락 추세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제 버텨야 될 것 같고 뭐 손절하기에는 너무 이제 싸게 잘 잡으셨거든요. 40만 원대가 아닌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50%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
개인이 어떤 한 주식을 살 때 10% 세 번 나눠서 사셔야 되고 앞으로 이제 매매 형태를 바꾸셔야 됩니다. 어떤 한 주식을 밑에서 딱 사서 10% 먹고 20% 먹고 챙기려고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그게 많이 수익이 냈으면 50%를 샀을 때는 굉장히 인내심이 강하거나 회사의 내용을 잘하신 분들도 그렇게 버티기 힘들고 제가 지금 현재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하락 추세가 좀 나올 것 같고 35만 원, 뭐 34만 원까지 한 번 더 밀렸다가 올라올 때 40만 원에 15% 정도 덜고요. 44만 원에서 45만 원도 15% 덜어서 20% 내만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좀 하락은 뭐 존버하시고 제가 보기엔 또 50%에서 더 사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한 종목 개인이 가장 사기 적당한 거는 30%입니다. 그래서 30%치 세 종목 정도 사시고 나머지 10%를 현금화해서 이제 단타를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좀 하락하더라도 뭐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40만 원에 15% 정도 10% 수익하시고 44만 원 또 15% 덜고 20%만 한번 중장기적으로 가셔보시고 50만 원대 마지막 현금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SDI 지금 비중이 50%로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앞으로 반등이 왔을 때 40에서 한 15% 그리고 45만 원에서 다시 15% 덜어내 보면서 한 20% 정도 계속 끌고 가 보면서 계속 기다려봐도 좋을 것 같다. 삼성 SDI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만약에 밀린다면 34만 원에서 35만 원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때는 추가적인 매수는 하지 마시고 반등이 올 때마다 현금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전화 연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화 연결되어 있는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고민 중인 종목명 알 수 있을까요? 미래 나노텍 네, 미래나노텍 매수가랑 비중은요? 19,000원에 10%인데요. 네, 지금 그- 현재가가 13,960원이라서 좀 고민이 깊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네. 가장 고민에 있으세요? 매수가까지 보시고 언제쯤 올라올 수 있을까 해서 네. 아니면 추세라도 해서 좀 어떻게 좀 조금 도움 좀 듣고 싶어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래나노텍 과연 19,000원까지 올 수 있을지 혹은 지금 비중이 10%인데 하락할 때마다 비중을 늘려봐도 좋을지가 궁금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은태 매니저님 네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19,000원이면은 최근에 매수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오래전에 매수? 네, 좀 됐어요. 좀 됐어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뭐 추가적으로 매수하다가 보니까 비중이 10% 정도 늘어난 거네요. 네, 예. 네. 뭐 일단은 미래반도체는 LCD 광학 필름 제조하는 업체이기도 한데 제가 사업 보고서를 보니까는 매출액이 확연하게 줄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매출액이 뭐 적자 기업은 아닙니다. 근데 뭐 해외 매출액이 급변하게 들었고 2차 전지 소재가 역시나 마찬가지로 비중이 많다 보니까는 확실하게 줄었던 모습이고 디스플레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전반적으로서 매출액이 뭐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모습이에요. 워낙에 또 업황 자체가 좋지 않다 보니까는 뭐 추세가 또 하락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인데요. 만약에 이 종목이 제가 제 스타일로 대응을 해드리려면은 저는 과감하게 미래반도체를 손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분이라면 아마 손절하기가 좀 꺼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분에게 맞게끔 제가 조금 대응을 하자면은요. 일단은 보유해서 추가를 매수할 수 있다는 관점을 보고 좀 열어놓고 보세요. 일단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미래반도체가 아직은 저점을 깨진 않고 있어요. 저점 부분이 지금 차트 흐름성에서 일봉 차트에서는 12,800원에서 12,900원에서 한번 저점을 찍고 나서부터 반등을 시작했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자리에서 작년도 1월도 마찬가지로 그랬고 올해 1월도 마찬가지로 12,000원을 찍고 나서부터 반등을 시작했기 때문에 일단은 12,000원 상단까지는 열어놓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손절이 좀 더 깊어지겠죠. 근데 이 주봉 차트도 역시나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13,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자리에서 12,900원 이 자리를 찍고 나서부터 반등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라인에 대해서 손절가를 잡고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자리를 13,000원을 이탈해서 12,800원이라든지 12,700원이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손절하고 종목을 교체하는 거 권유해 드리고요. 이 자리를 버티고 나서 반등을 시작하게 한다라고 하면은요. 과감하게 10% 차라리 매수해서 단가를 낮추세요. 지금 19,000원에서 매수하셨기 때문에 10% 추가 매수한다라고 하면은 절반 가격이 16,400원이나 16,500원 정도 될 텐데 그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15에서 16%로 확 줄어나갈 수 있거든요. 반등하기 시작해서 21선 부분까지 안착한다라고 하면은 매수가 부근에서 다시 한번 절반을 다시 한번 매수했던 것만큼
줄여놓고 그러고 나중에 10%로 보유하면서 수익을 내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전량 매도해서 현금 확보해서 종목을 교체하든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래 반도체에 대한 업황 자체가 지금은 좋지 않기 때문에 2분기 실적까지는 기다려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은 시청자분의 입장에서는 13,000원을 이탈하는지 여부를 체크 한번 해보시고 12,800원에 대한 마지노선을 잡아놓고 이탈하면은 장기적으로 끌고 가지 마시고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면 되고 여기서 반등 들어왔을 때는 또 과감하게 투자하면서 10% 이상 더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미래나노텍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 12,700원에서 12,800원 그 라인을 지켜주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13,000원을 깨고 계속해서 내려간다면 손절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손절을 해도 좋은 종목, 우리 매니저들이 가지고 오는 종목으로 갈아타서 크게 수익을 보면 되니까요. 저희 스치면 상한가를 함께 보시면서 큰 수익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는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오늘 밤에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고민 중인 종목명 알 수 있을까요? 네, LNF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5만 5천 원이고요. 네. 20%인데요. 네, LNF 15만 5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에 있으세요? 제가 손절가하고 매수가하고 좀 적어놓고 네. 이거 좀 기다리려고 하거든요. 손절가랑 그래서 목표가요? 그걸 몰랐어요. 제가 몰라요. 네, 그래서 여쭤보려고 정말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NF 지금 15만 5천 원에 매수하셨는데 오늘 현재가 15만 900원입니다. 앞으로 목표가 손절가 어떻게 잡아봐야 될지 이가람 매니저님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이거 지금 이 종목은 가격대를 보니까 사신 지는 그렇게 오래 안 되신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일단 차트만 놓고 봤을 때는 약간 아직은 추세 전환이 된 종목은 아니고 긴 지금 하락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더 불안감이 생기실 것 같은데 이제 이 종목은 다른 것들하고 다르게 저가가 아직 안 깨진 종목에 있어요. 그런 상태에 있어서 일단은 라인만 좀 그어드리면은 지금 14만 원대가 바로 앞에 저가가 있습니다. 이거를 깨게 되면은 비중은 좀 일부 축소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상 봤을 때 지금 미국 쪽에서의 지금 리튬 기업들을 보게 되면요. 지금 알버마도 그렇고 그다음에 칠레 기업인 SQM 같은 종목들도 지금 리튬 가격에 대해서 오히려 약간 반등을 좀 보고 있는 모습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은 조금 어렵지만 하반기에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봤을 때는 지금 일단은 가격만 봤을 때는 14만 원이 일단 깨지면 안 돼요. 깨지면 안 돼서 14만 원이 깨지게 되면은 비중 일부는 조금 줄여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리스크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대신에 14만 원짜리에서 크게 훼손되지 않고 옆으로 기어가다가 이제 한번 대량 거래 터지면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이제 하반기에 좀 기간 놓고 보시게 되면은 목표 주가를 좀 위짜리 한 19만 원대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빠르면 이제 금리나 시그널만 나타나게 되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업황하고 아무 상관없이 2차 전지가 또 반등을 줄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14만 원만 깨지지 않으면 LNF는 다시 올라가서 19만 원까지도 한번 도전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NF 14만 원 지지하는지 여부를 꼭 체크해 보시고요. 만약에 지지하고 올라간다면 19만 원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또 금리나 이슈가 또 부각이 된다면 2차 전지 함께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요. 크게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상담은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매니저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흥태 매니저님 말씀해 주시죠. 저는 방송 이후에 잠시 후 10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무료 방송을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이제 내일 5월에 대한 이제 일정이 하루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6월을 준비해야 되는 시점인데 6월 달에는 어떤 섹터들이 움직여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또 이번 달의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력반도체에서 RF 머티리얼즈를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급등하면서 수익을 또 챙겼죠.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전력반도체 흐름들 또는 그 이후 전력 섹터들에 대한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방송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스치면 상한가 대표 피카츄. 김웅태 매니저의 무료 방송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잠시 후 10시에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우리 2등을 보는 게 아니죠. 3등에서 1등으로 올라갈 수 있는 조기준 매니저님 안내해 주시죠. 네, 과연 내일 1등 할 수 있을지. 아들 같은, 네, 제가 보기에는, 네, 이렇게 아들을, 네. 형, 왜 그래?
하여튼 뭐 제가 지금 이제 10시 10분에 조기준 검색하고 유튜브 들어오시면은 이제 오늘 이제 뭐 선진 뷰티 사이언스라든지 뭐 실리콘2 그다음에 에이블 CNC도 올라갔는데 코스텍시스가 오늘 뭐 거의 상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련주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10시 10분에 조기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기준 매니저의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이가람 매니저님도 안내해 주시죠. 네, 저도 같은 시간에 진행을 합니다. 10시 10분이고요. 오늘은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증시 자체가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 변화가 나타나게 되면은 결국은 고점 매도와 저점 매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저점 매수가 들어갈 수 있는 섹터는 뻔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제가 골라볼 수 있는 종목과 여러 가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10시 10분에 유튜브에 이가람을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점 매수 공략해볼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이가람 매니저의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도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하루도 화이팅 해보시면서 6월달 준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치면 상한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